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다는 점은 이미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보령시 구상권 지역은 거의 모든 구역이 전통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통시장에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앞에서 웅천시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중앙시장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시장에서 느끼는, 몸으로 느끼시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동 상임회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주차장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고객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보려고 합니다. 5m, 10m도 걸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차를 가까운 데 대고 장을 보려고 하는데 보령 시내 상권에는 현재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60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중앙시장에는 25면 있고 동부시장에 22면 그리고 문화의 전당에 주차장이 145면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들이 시장에 유입하는 고객들이 문화의 전당 주차장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주차장을 우리 시장 내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령 전통시장은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서 이 정해야 된 전통시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시내권 내 4개의 시장을 시장별 특화시장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정예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그 건어물 시장으로 만들고 한내시장은 현재 그 생선시장으로 또 동부시장은 농산물 시장으로 현대시장은 첨가물 시장으로 이렇게 정예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 면적이 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앙시장은 이 장옥시장으로 토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장옥 상인들은 보령시에 지금 시장 사용료를 지금 내고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옥 문제는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이며 음식점과 제조업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보령 대천김이 그렇게 유명한 김시장도 전통시장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시장 공동화 이렇게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시장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장옥시장을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그 상인들이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장옥시장을 개발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1, 2층은 새로 건물을 져서 허가난 그러한 장옥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에 선진시장 견학을 하면서 유럽 쪽에 갔었는데 유럽 쪽에도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청에서 시장 관리자 한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이분이 시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사람이 고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개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 중앙시장도 이 장옥시장을 개발해서
지하에는 한 150면, 200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매장을 다시 만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학동 상인회장님께서 굉장한 고민과 굉장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상권의 지금 시장을 4개 분류로 지금 특화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안이겠다. 또 보령시가 관리하는 장옥의 재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예. 그동안 이 얘기는 아마 시민들께서도 또 다양한 분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웅천 상인회장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웅천 전통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271장으로서 217, 11장입니다. 사실은 271장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웅천 전통시장은 시내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시설이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접 거리에 늘릴 수 있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다 이제 주택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웅천 전통 시장 상인에서도 역장님을 만나서 장날만이라도 역전을 좀 개방 좀 해달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협조를 한번 했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웅천 시장 상가가 내후년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할 때 옥상에다가 이제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웅천 시장 상인회에 속하신 상인분들은 얼마나 지금 되시죠? 한 70여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자에 저희가 질문을 잠깐 드렸을 때 우리 웅천 상인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잠깐 주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옥, 웅천 시장이죠. 장옥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상인수 또 점포수가 아까 늘었다. 이런 표현을 아까 쓰셨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한 20여 년 전에 시에서 주어졌던 웅천 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면은 보령시와 임대차 계약이 끝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동시에 우리 전통시장과의 합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기 때문에 점포수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까 계약 관계라고 제가 궁금함이 들었었죠. 자, 우리 웅천시장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약간 과도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형 시장이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태훈 우리 사업단장님, 그 웅천시장이 지금 이제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지금 컨설팅 또는 실제 업무를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웅천시장도 좀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언까지는 아니고 저보다도 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문광형 사업단의 단장을 응모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문광형 사업단의 단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면에는 다름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막상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것은 제가 느꼈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느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는 어린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시장 바깥에서 느꼈던 것이 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느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중앙시장의 문가명 사업을 신청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은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과정을 들었을 때는 상인분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 이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웅천시장의 상인 회장님도 계시지만 웅천시장의 상인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의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의 중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은 좀 더 별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상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웅천 이태호 상인회장님께서도 이제 그 상인회장님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상인분들하고 우리 웅천시장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주민의 문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하시고 네. 좀 함께 상인분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김학동 상인회장님, 아까 장옥 재개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시장 상인분들이 지금 장옥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66개가 점포가 66 점포. 네, 점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장사를 해서 여유사료를 다 시키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외지로 다 출가시키고, 지금 남은 분들이 현재 여기에 장사를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근데 이분들이 떠나기는 해야 돼갖고 시장에 장사는 안 되고, 근데 팔고 나가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 잘 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제2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고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인 여러분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시장을 다시 밀어서 다시 건물을 줘주든가, 장옥. 건물을 줘줘서 영업 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현재의 장옥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내보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옥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장옥은 보령시의 땅이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고 말 그대로 공영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장옥을 재개발하면 여기다 주차장을 지하에다 만들면 한내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장 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안에 가까이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려봐야 될 안이 하나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그 주차 접근성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또 주차 타워 또는 일부에서는 대남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좀 건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고, 일부는 상당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런 그 장옥의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또는 재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관 기관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은? 협의는 안 해봤고,
그 현재 보면은 전국에 있는 장옥시장은 거의 재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남은 곳은 몇 곳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장옥시장을 이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가까이에 만들어야 된다는 제 하나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시내 상권이 있는데 현재 옆에 있는 아까니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전당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에 고객들 안 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나마 초등학교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시장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고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김학동 상인회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보령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옥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고태훈 단장님하고 김학동 회장님께 최근에 보령시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행 중이죠. 혹시 시행 전과 시행 후 혹시 눈여겨보셨다면 달라진 것이라든지 혹시 눈에 들어오는 뭐 변화라도 한 말씀 한번 줘보시죠. 네, 현재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료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게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비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한 두어 달 하면은 아마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만 들어가지 수입이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지만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시장에 관련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전통시장 주위의 주차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만 그냥 옆에서 뒤로 그냥 들리는 얘기만 있지 실제적으로 시내 와가지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 시장 상인회장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납니다. 우리 상인회장님 짜증 그만 내시죠. 저희가 요 질문은 이제 돌발 질문이었는데 상인회장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 그런 거였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유사한 토론회가 한번 있을 때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이 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전에도 저희도 의견을 내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료화 전과 유료화 이후에 변화되는 요건이 좀 있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고태훈 단장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니까 예. 제가 봤었던 이제 변화는 첫 번째는 그냥 아주 현실적인 변화였는데 첫 번째는 그 불법 주차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많이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이 노상 주차장이 사실은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짧게나마 본 바에 본 바는 주변에 그 상시적으로 차를 받쳐야 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약간 좀 퇴색돼서 운영됐었던 모습들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인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프랜카드가 공식적으로 게시가 된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소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행정적이거나 좀 더 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중심에 두고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운영의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간다면 방금 이제 저희 시장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전통시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적인 요소로는 뭐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이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적인 부분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우리 상인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친절히 응대한다든지, 또는 전통시장이 찾는 소비자에게 또 상품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또 경영의 현대화를 이루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들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웅천 상인회장님, 이태우 회장님 말씀 저희 주시죠. 웅천 전통시장에서는 대안적 입장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이용 고객이 감소와 특히 이제 대청 주변의 대형마트 이용 증가로 시장 전체는 갈수록 의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전통시장이 차별화가 필요한데 웅천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5일장으로 먹거리와 공연 등 항상 웃음이 있는 시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천시장에는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 매년 한 3, 4차례 장날에 볼거리 있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기 15년도에는 그거를 더 이제 늘려서 한 달에 한 3, 4번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비록 이제 소규모로 그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만은 웅천 전통 시장만의 특색을 가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시화되어 있는 그 웅천 선진 일반 산업단지 착공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웅천 전통시장도 어느 정도 활기차고 뜻깊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웅천 여기 역사가 이제 웅천도 이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시장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웅천 상인회와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각별히 큰 관심과 또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학동 회장님. 네. 고객이 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친절하고 또 상품이 우수해야 되고, 카드 잘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보고 또 쉴거리,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그 상인대학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가격 표시 이제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집도 있지만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고객선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객들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또 금년에 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안에 쉴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 마실이라는 커피숍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이 쉬고 가고 또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카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금년 지금 말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보령 지역에 농사를 짓고 또한 외지에서 귀농자들 이분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우리 로컬 푸드 매장에 갖다 주면 저희들이 그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대행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밀려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가 안 됩니다. 또 저녁에 6시 이후면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시장에 계속 늦게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로컬 푸드 매장에 우리 상인들이 상품을 저녁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직장인들이 우리 전통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고객들이 잘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또 생기네요. 로컬 푸드 매장에 상인들이 상품을 갖다 놓고 팔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상인이라는 것은 그 로컬 푸드는 원래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직접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매장 구성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인이라고 하시면 일반 그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나요?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그 매장에 우리 보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그분들 품목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품목이 없는 부분을 로컬 푸드 매장에 상인들이 갖다 놓고 저녁에만, 낮에는 뭐 점포에서 판매를 하고 저녁에 이제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 그런 방식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시 전에 그 김학동 회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해줬던 부분에 말을 이어서 한번 해보면,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네,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소를 제기했어요. 대형마트의 매장이죠. 대형 매장의 의무 휴업과 영업 제한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대형 마트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안이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 매장들, 우리 지역에는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또 롯데마트 몇 개 이제 대형 매장들이 있는데, 그 매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무 휴업일이 없어지게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다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로 정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한 기사를 저도 접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이신지? 웅천 상인회장님 먼저 네네. 말씀.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민감한 사항인데요. 최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신문 지상파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다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되죠.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상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자율적인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김학동 중앙시장님을 비롯한 그 4개
상인회장님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난 적도 있고 권리대행 걸로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주 대형마트 업주와 쉽게 말하면 점장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점장과의 만남을 우선 해서 자꾸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시간이 뭐 많이 길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법이라 하지만 현재 상태로 좀 지속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김학동 우리 상인회장님. 저는 생각이 아직 뭐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아직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업 제한은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 중소도시는 이 대형마트하고 거의 관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소도시에는 이 농협이라는 거대한 정말 초대형 마트입니다. 이 농협하고의 문제지 우리 대형마트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잘 상생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뭐 우리 전통시장하고 지금 잘 상생을 하고 상생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농협이 또한 업종이 동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초대형 마트, 이 하나로마트가 문제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대형 매장이라고 하는 대형마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 농협이 문제지, 이 대형마트가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농협과 관련해서 상인분들이 또 대단히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고 하셨죠. 네. 우리 고태훈 단장님도 어떠세요? 그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대법 판단까지는 안 났지만 이런 판단이 있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자칫 또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또 전통시장이 어려움으로 치닫는 또 이 전초적인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대형 마트가 전통시장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이 아니라 특정적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전통시장과의 기본적인 상도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보령시에 위치한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농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보령 중앙시장이라는 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상도라는 그런 부분에 약간은 좀 벗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압을 한다고 해서 지켜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례로 정해놨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문제가 생겼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소비자의 이 관점에서 소비자분들이 좀 의식이 약간 좀 변화가 되는 계기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상생이라는 것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주고받는 식의 상생이 아니라 사실은 대등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상생이 될 수 있는 그 틀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보령시에서부터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이 대형마트 문제가 나오고 또 농협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또 하나 드네요. 그동안 그 농협마트,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시장 상인분들하고 상당한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 그 공식적으로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 하나로마트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시장 상인들 분들 의견을 한번 정식으로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식으로 그 나눠본 거는 제가 한번 또 찾아갔었고 한내 또 동부현대 시장 회장님께서도 한번 찾아가봤는데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으시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함께 우리 웅천 상인회장님도 계시고 중앙 상인회장님 계시지만 5개, 6개 이렇게 상인회가 있긴 하지만 혹시 연합체가 혹시 돼 있나요? 현재 연합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가까운 상인회장님들 한번 모이셔서 전통시장에 관련한 문제는 우리 상가뿐 아니라 또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령시의 상권은 구상권 특히 그것은 거의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모이셔서 큰 의견들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역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만의 전통과 특색, 또 웅천시장만의 전통과 특색, 그리고 맛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의 전통시장에는 어떠한 문화와 특색이 있겠는지, 또는 아니면 또 마땅하지 않다면 이를 통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또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다든지 또 외부의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된 문화와 전통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고태훈 단장님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통시장에는 그 시장만의 전통과 그리고 문화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다만 시대적 변화와 그 환경의 변화가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대중들로부터 잠시 잠깐 멀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흐르고 있는 전통과 문화의 그 기반 위에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많은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고, 저희 보령중앙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령중앙시장은 시장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여 네이밍 디자인 및 로고 타입 디자인을 통해서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으로 대표 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이미지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머드향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네이밍을 개발하고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 보령중앙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고객들에게 장보기와 함께 시장에서의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것은 실질적인 시장의 특색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만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보령중앙시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고객과 소통의 공간인 보이는 시장 방송국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골 고객들을 위한 영암 및 영수증 이벤트, 또한 수산을 테마로 한 테마거리 조성으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고객층의 확보와 유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쉼터의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아이콘들이 축적되다 보면 시장만의 문화와 전통이 쌓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시장을 장보기에
시장에서 이제 관광지로서의 시장으로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해서 보부상이라는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토대로 시장 경유형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성격을 장보기와 함께 보고 즐기고 느끼고 느낄 수 있는 문화와 그리고 관광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보령중앙시장이 앞으로 기존의 문화와 전통 위에 또다시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중앙시장 우리 사업단을 우리 대표하시는 고태훈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학동 상인회장님. 지금 고태훈 단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중앙시장의 공동 브랜드가 머디향입니다. 이 머디향에서 우리 상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그 공동 브랜드의 대표 상품입니다. 대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협동조합 명의로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상인 협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령시에 있는 특산품, 보령 대천김 또는 보령 멸치 이런 특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판매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장 상인들이 살아갈 길을 앞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들이 이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로컬푸드 매장, 이 로컬푸드 매장도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웅천의 이태호 상인회장. 예, 웅천 우리 전통시장의 그 전통이라 하면은 제가 웅천에서 나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저 소실 쪽에 그 미역 감는 지금 미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지금 거기 이제 완장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홍어남, 춘장대 그 옛날 그 돛담배 내지 그 목선입니다. 그 당시 목선들이 완장포에 들어와가지고 장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수산 시장이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농지 정리니 바다 정리니 이러다 보니까 참 그런 실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웅천 시장이 활성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백중 장날이면은 장이 적다 보니까 웅천 그 인근에 그 큰 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서 설칠 정도로 그렇게 장이 컸었습니다. 지금은 정해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웅천 전통시장은 그러네요. 현재까지 그 공동 브랜드는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왔던 그 수산물, 특히 수산물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가가 이제 내후년도에 리모델링 내지 신축되면은 그 부지에 이제 수산물 특히 이제 수산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유통질서의 대형화 그리고 고객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상인 서비스 및 경영 주체에 대한 부족 또 시설 현대화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속가능 발전 좌담회는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전통시장의 현재를 살펴보고 현실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령시의 구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웅천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는 비단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통시장에 관련한 정책과 공약들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로 전통시장에 관한 한 모범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보령시와 시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좌담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이해를 구하면서 오늘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